into it, so don't let me go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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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w. Now you g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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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But that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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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come ov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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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pull him on. 안녕하세요. 하승태 선생님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역시나 요 22학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참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즐기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뛰놀고 체험활동하고 이런 시간이 많아야 될 때인데 소중한 중학교 1학년 시작이 또 원격으로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수업만큼은 여러분들이 배울 것 충분히 배우고 또 학습 어떤 성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원격 수업일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결코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잘 듣고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처음 들어가는데요. 자, 제목은 소인수 분해. 그 중에서 이제 거듭제곱, 소수, 합성수라는 용어를 다루고 그 다음 실제 소인수 분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했지만 간단히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오기 직전에 어떤 것들을 공부를 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에는 자연수를 공부를 하면서 또 자연수와 보았던 수가 분수와 소수가 있었습니다. 분수, 소수. 자, 그리고 주로 이것들을 놓고서 계산을 공부했다.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면요. 초등학교 5학년쯤에 약수와 배수라는 것을 공부하고 또 이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2년 됐죠. 지금 6학년이 끝났으니까 6학년, 1년 좀 넘게 이제 된 거네요. 자, 그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까지 봤는데 이제 중학교에서의 전개 부분을 보자면 약수와 배수가 자연수의 성질을 조금 분석해 봤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중학교에서는요, 이걸 좀 더 분석해 보자. 자연수, 이거 특이한 성질이 있더라.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제목에 있듯이 소수라는 거예요. 이 자연수 안에는 소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수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으로 그 소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시 초등학교 때 봤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공약수, 공배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보다 더 멋지게 또 간편하게 정리를 해주고 풀이를 해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막 기대되지 않아요? 기대 안 되죠? 네, 선생님 그러나 기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물어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소수라는 것을 핵심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소인수 분해라는 것까지 내용을 다뤄볼 텐데 그 전에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생뚱맞죠? 갑자기 거듭제곱이라는 거 좀 한번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 합성수 이렇게 갈 때요. 이 거듭제곱이 있으면 편리해요. 그리고 이게 아니어도 거듭제곱 편리합니다. 자, 거듭제곱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 갈게요. 자, 13페이지에 자,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는 수와 곱하는 횟수를 이용하여 간단히 2 곱하기 2를 2의 조그만 수 2, 또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2의 조그만 수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건데 자, 여기에 이름을 줍니다. 이때 2의 조그만 저 2를 2의 제곱 그리고 2에 조그만 3이 붙었을 때 2의 세제곱 조그만 4가 붙을 때 2의 4제곱 이렇게 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2의 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이런 식으로 읽어주어도 되고요. 또는 2의 제곱 그것을 2의 2제곱 그 다음 2의 세제곱을 2의 3제곱 뭐 2의 4제곱을 2의 4제곱 이렇게 숫자식으로 읽어주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다만 교과서에서는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어줬으니까 책에서 읽어줬으니까 우리도 그거를 표본으로 하자
기준으로 해서 보자. 뭐 3제곱, 4제곱이라고 읽었다고 해서 그거 틀렸다고 할 수학 선생님은 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고요. 자, 그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2의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거듭해서 계속 제곱을 시켜주겠다. 제곱, 거듭 제곱이라는 거는 곱셈을 간단하게 표현해주는 방법이고, 그때 이름을 주는데 거듭 제곱이라는 말과 함께 이의 그 2라는 것을 우리가 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그만 숫자, 그것을 지수라고 읽어줍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2의 5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요 2를 우리가 밑 또는 뭐 밑이라고 하면 뭐 밑닦았냐 뭐 이런 것처럼 될까봐 네, 그런 거가 될까봐 가끔 밑수라고 이렇게까지 그냥 좀 억지로 읽어주더라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얘가 밑이에요 뭐 그런 거가 더 맞고, 뭐 밑수는 2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밑이 낫죠? 밑이 나아요. 뭐 내가 미쳤어 막 이게 내가 미쳤어 막 이게 아니라 밑.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요걸 우리가 조그만 요거를 지수라고 읽어준다. 밑과 지수라는 이름 붙여주겠습니다. 앞으로 얘네를 이걸로 이렇게 읽어주도록 하고요. 자, 이게 거듭제곱. 그러면 2의 5제곱이라고 하는 건 2를 5번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내 준 것이다. 이미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자, 2를 5번 더했어요. 이거 매번 쓰기 귀찮아.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5가 됩니다. 2 곱하기 5. 2를 5번 더했다. 자, 곱셈이 이런 의미를 가졌듯이 곱셈을 간략하게 지수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덧셈을 간략하게 곱셈으로, 곱셈을 간략하게, 드르륵 안 됐다. 곱셈을 간략하게 지수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거듭제곱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수를 보면, 자, 자연수 1, 2, 4, 뭐 9까지 가죠. 이렇게 자연수들이 쭉 있을 때요, 여기에서 독특한 성질을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약수의 관점을 가져보겠습니다. 약수. 자, 그럼 1의 약수 1, 2의 약수 1, 2, 3의 약수 1, 3, 4의 약수 1, 2, 4, 5의 약수 1, 5, 6의 약수 1, 2, 3, 6, 7의 약수 1, 7, 8의 약수 1, 2, 4, 8, 9의 약수 1, 3, 9. 이렇게 쭉 정리가 되죠. 이때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뭐 이렇게 그냥 끝났었겠죠, 역사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있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상한데? 왜? 1은 약수가 1개고 2는 2개고 3도 2개인데 4는 왜 3개야? 5는 왜 또 2개야? 갑자기 6은 4개야? 7은 2개네? 8은 4개네? 9는 또 3개네? 뭐야 이거? 어떤 규칙이 있지? 근데 왜 숫자가 커지는데도 약수가 2개인 것도 있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약수가 2개? 이거 수상한데? 약수가 2개인 수들이 수상하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특이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선생님이 대학원까지 가면서도 소수가 나오더라고요. 공부할 게 그렇게 많아요. 여러 가지. 소수가 이거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수를 이용해서 많은, 또는 심지어 미해결 문제까지, 또는 미해결된, 미확인된 가설까지, 뭐 리만 가설 막 이런 거 있습니다. 미확인된 가설. 근데 그것이 맞을 거야. 막 이런 거. 틀릴 수도 있어. 이런 가설까지 막 풍부한 그런 역대급 숫자예요. 이 소수라는 게. 그래서 약수가 2개뿐인 얘네들, 범상치 않은 녀석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학년 과정에서 요걸 좀 한번 다루어 보자.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좀 공부해 보자.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물론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렵죠. 어렵고 이런 것도 있어? 할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공을 뭐 수학과를 가던가 수학교육과를 가던가 뭐 박사 수학과정을 밟던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고요. 그럴 사람 있으면은 제 선생님한테 또 와서 상담도 하고 좀 그러세요. 네. 자, 이제 소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수라고 한다. 어떤 수? 약수가 2개뿐인 자연수. 약수가 2개뿐인 자연수. 그러면 얘가 쭉 가더라도요. 약수가 2개뿐인 거 얼마든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 모두 소수라고 한다. 자, 그럼 소수가 아닌 다른 애들은 뭐냐? 이름이. 자, 얘는 약수가 3개, 약수 4개, 4개, 3개 막 이래요. 약수가 뭐 이렇게 많아? 뭐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2개보다는 이제 3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복잡해. 합성수라고 부르자. 뭐 합해져 있다 막 이렇게 합성 뭔가 막 얽혀 있는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이런 수를 합성수라고 불러줍니다. 합성수 뜻이 뭐냐?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왜 그러면 3개 이상인 거 뭐 하나는 그럼 뭐예요? 자, 교과서에 따르면 저 1은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끝나요. 그래서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저거 뭔데? 뭐 왕따야? 왜 쟤는 이름도 없어?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학창시절에도. 근데 어느 교수의 논문에서 봤어요. 자, 요 1에도 이름이 있다. 왜 얘를 무시하냐? 자, 베이직 넘버. 베이직 넘버라는 이름으로 우리말로는 기초수, 기본수.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본수, 기초수. 네. 그냥 왕따 시키지 말자고 이름 붙여주지 않았을까? 뭐 싶기도 해요. 뭐,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니다. 합성수도 아니다. 그게 중요하지. 1 이름이 뭔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궁금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은 언제나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베이직 넘버, 기본수, 기초수 네,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자연수는요 기본수와 합성수와 소수로 구분이 된다, 구성이 된다. 알겠죠? 네, 요렇게 자연수가 구분이 되는데 소수와 합성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긴장이 많이 됐을지 않을까? 선생님 먼저 긴장했나요?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EBS 매스 클립 영상 한 가지 보고 또 선생님 이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소수에 대한 영상이에요. 선생님 칠판 수업보다 훨씬 볼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블럭을 하나씩 쌓으면 멋진 집이 지어집니다. 파릇한 마당에 커다란 창문도 있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블럭들로 집을 지어볼까요? 쌩쌩!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놀이터도 생겼어요. 집을 지을 때 이 단단한 블럭을 사용했어요. 수의 세계에도 이 블럭처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있습니다. 집을 구성하는 이 블럭은 절대 쪼개지지 않아야 튼튼한 집이 완성됩니다. 이 블럭과 같은 수를 소수라고 하는데요. 일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는 일보다 큰 자연수를 말합니다. (2와 3과 5) 세 가지 수의 경우를 볼까요? 이 숫자들은 각각 1과 2, 1과 3, 그리고 1과 5로 나눠지죠. 이처럼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 없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2의 약수는 1과 2, 3의 약수는 1과 3, 5의 약수는 1과 5가 되겠죠? 세 수 모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고 있는 소수입니다.
2, 3, 5, 7, 11, 13 등이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 소수입니다. 일보다 큰 자연수 중 소수를 제외하면 이수들이 남는데요. 4, 6, 8, 9처럼 남아있는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 소수가 아닌 수로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말해요. 그러면 자연수는 어떤 수일까요? 1부터 시작해서 일씩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수를 말합니다. 1에 하나가 더해지면 2가 되고 2에 하나가 더해지면 3이 되고 계속 하나씩 더해지면서 점점 큰 자연수를 만들어 갑니다. 자연수 6은 1을 6번 더하면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수를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작은 수부터 곱하기로 나타내 볼까요? 4는 2와 2의 곱으로, 6은 2와 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자연수는 소수와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수를 표현하기. 수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이겠죠? 4는 자연수 중 제일 작은 합성수로 2와 2의 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큰 수를 한번 볼까요? 32는 소수인 2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135는 소수인 5와 3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지구 둘레의 길이를 처음으로 계산했던 고대 그리스의 학자 에라토스테네스. 그는 많은 수 중 소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소수가 아닌 숫자를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구하는 방법이죠. 모든 수의 약수인 2를 제외하고 먼저 소수 2를 제외한 2의 배수를 지웁니다. 그리고 소수 3을 제외한 3의 배수를 지웁니다. 계속해서 5의 배수, 7의 배수 등을 지워나가다 보면 결국 소수만 남게 됩니다. 자연수 중에서 소수만 걸러내는 이 방법이 꼭 채로 숫자를 거르는 것 같다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수, 소수. 점점 빠져들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나요? 자, 잘 보고 왔나요? 네, 다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인수 분해를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때 이야기를 했듯이 선생님은 교과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이거야 그러고 설명을 하는 거를 좀 기피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도요, 이미 교재에 있는 또는 일반 문제집에 있는 그런 것들, 소인수 분해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이런 거를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다른 설명을 하면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소인수 분해를 보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 기억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수분해라는 게 있어요. 인수분해? 뭐 좀 공부 좀 혹시 너무 빨리 해본 사람은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왜 벌써 얘기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인수분해라는 것은 자, 요렇게 됩니다. 만약 12를 인수분해하시오. 뭐 좀 예습한 사람은
숫자를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식을 인수분해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요, 더 근본을 보자면, 자, 인수분해라는 거,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해준다가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숫자를 인수의 곱으로 표현해준다. 이렇게 봐주는 게 더 원래 근본적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12를 인수분해해라. 그럼 12는요 12 곱하기 1 되고요, 2 곱하기 6 되고요, 생각나는 거 뭐 다 있죠. 3 곱하기 4 있고요. 또 있나? 1, 2, 3, 4, 6, 12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표현되는 것이 모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인수라는 말, 자, 약수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 인수와 약수. 12의 약수를 말하라고 하면 1, 2, 3, 4, 6, 12가 되죠. 근데 인수와 약수가 이거 완전히 똑같은 거야 라고 요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인수와 약수가 똑같은 거야는 땡이에요. 틀렸어요. 인수와 약수가 같은 값을 가져, 같은 수를 가져,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약수는 나눗셈 개념에서 나누어 떨어뜨리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6, 12가 12의 약수라고 한다는 거는 1로 12를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2로 12를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0이다. 그렇게 나눗셈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약수는 나눗셈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인수는 곱셈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를 이렇게 곱셈으로 모두 표현해 놓으면, 여기 하나 더 쓸 게 있었구나. 네.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네.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표현해 놓으면 이게 다 인수예요. 12도 12의 인수, 1도 12의 인수, 2도, 6도, 3도, 4도, 3도, 2도 모두 12의 인수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분해라는 건 곱으로 표현했다. 곱셈을 이용해서 얘를 짜게 놨다. 잘게 잘라놨다. 12를 12 곱하기 1로, 2 곱하기 6으로 잘라놨다. 그래서 분해를 한다. 요 개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인수 분해라는 건 곱을 이용해서 표현했다. 12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때 12 합성수입니다. 6 합성수예요. 2는 소수예요. 3 소수예요. 4 합성수예요. 그리고 3 소수예요. 자, 2 소수예요. 소수예요. 자, 그럼 소수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기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합성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소수는 소수로만 이루어진 거는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소수로 이루어진 소수인 인수가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요. 3, 소수. 그러면서 곱셈으로 표현했어. 인수.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수인 인수. 소수인 인수의 곱으로 표현한다. 이게 뭐게요? 네, 소인수 분해. 자, 소인수 분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소수인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했다. 알겠습니까? 다시 소인수 분해하라. 소수인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했다. 12를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얘네가 다 답이야. 근데 12를 소인수분해해라 그러면 얘만 답이에요. 3 곱하기 2 곱하기 2. 게다가 거듭제곱을 이용해 주자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2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소인수분해 12를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2의 제곱 또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이게 소인수분해다. 알겠죠? 네. 그럼 선생님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 좀 봤는데요. 형이 알려줬는데요. 네. 그거는요. 선생님도 불만인 게 그게 원래 이름이 붙자면 인식분해가 되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선생님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인수분해예요.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우리 1학년 때 교과서에서도 이걸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소인수분해로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얘만 답을 얘기해요. 이거 무시해요. 그쵸? 본 적 없죠? 뭐 있더라도 인수분해라는 걸 언급을 따로 다루질 않으니까. 그래서 얘만 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무슨 식인데 인수를 분해해? 뭐 이렇게 좀 태클을 걸 만한. 근데 이게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지 교육과정에서 그 언어를 바꾸지를 않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얘를 그냥 이렇게 공부했고 식을 인수분해라고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막 자기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걸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하나 하면서,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소인수분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또 12를 소인수분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지치기. 요거 이제 선생님이 그냥 부르는 이름인데요. 자, 가지치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곱셈으로 그냥 쭉쭉쭉 찢어 나가요. 12, 뭐 만만한 4 곱하기 3이요. 뭐 3 곱하기 4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3은 그냥 이제 소수죠. 그 다음 4를 생각하니까 2 곱하기 2요. 그래. 그렇게 이제 떠오르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수가 됐어. 요거 모으면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쓰거나 거듭 제곱까지 쓰거나 그게 소인수분해를 해준 겁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이요. 두 번째 방법은 같은 식인데 그냥 무조건 곱셈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가급적 좀 큰 수부터 뭐 아니어도 되는데요. 뭐 6 곱하기 2로 가봅시다. 6 곱하기 2라고 썼어요. 생각나서. 여기는 3 곱하기 4 썼는데 6 곱하기 2로 생각나서 썼어요. 그러면 또 요 6이 3 곱하기 2가 된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 곱하기 2가 된다. 그리고 곱하기 2가 있다. 그랬더니 소수네. 소인수분해 끝. 이렇게 곱셈으로 찢어 나가면서 모두 소수가 될 때까지 표현해 주는 거. 이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나눗셈 방법입니다. 요거 이제 초록색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자, 12를 딱 적어 놓고 우리가 나눗셈을 한다면 위로 이렇게 표현해 주죠.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해서 나누기를 실시하잖아요. 자, 나누기를 하듯이 비슷하게 하는데 얘는 반대로 갑니다. 밑으로 나눗셈을 시작해 가는데요. 특히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요. 보통 2, 3, 5, 또 7, 7, 11까지 쓸까요? 이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좀 문제를 꼬아서 숫자를 지저분하게 내겠다고 하면 그나마 13, 또 17, 이런 게 등장할 수 있을지언정 거의 2, 3, 5. 얘네들 뭐죠? 다 소수. 약수가 자신과 1, 2개뿐인 이런 수들이 되겠어요. 자, 그 2, 3, 5, 7, 11, 13, 17 이런 것들 중에서 작은 것부터 여기에다가 좀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해요. 그러면 2를 먼저 써줄게요. 자, 2, 6, 12 이렇게 나누어 떨어뜨린다. 몫이 딱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고 또 나눗셈을 또 하는 거야. 2도 되고 3도 됩니다. 작은 수를 추천. 자, 그럼 2, 3은 6 이렇게 됐어요. 얘는 더 나눌 수 있는 게 1, 3은 3밖에 없어. 소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춰. 하나 더 가도 돼요. 하나 더 가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기본수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와도 되는데 별로 안 이쁘고 자리만 차지해요. 그래서 앞서서 끊어주는 게 좋고요. 그때 끊어줄 때 이렇게 2와 3 요거를 모아서 곱을 취해주면 소인수분해 완료가 되고 이 방법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일 방법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가도 요 소인수분해 방법이 계속 줄기차게 쓰이게 돼요. 자, 여러분들 요거 연습 잘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하는 방법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쭉쭉 찢으면서 생각나는 거 써내려가고 소수만 남을 때까지 계속한다.
또 곱을 취해 나갈 때도 떠오르는 거 써요. 그냥 떠오르는 거 쓰고 얘도 뭐 생각나면 또 찢어서 곱할 수도 있는 수가 될 수도 있죠. 숫자가 크다면. 그래서 계속 찢어 나간다. 그래서 소수가 나올 때까지 곱하면 끝. 당황하지 않고 끝. 또 나눗셈 방법. 나눗셈 방법 많이 쓰여서 보통 이 안에 들어가는 거 2, 3, 5로 거의 다 해결이 된다. 2, 3, 5 중에 하나 써주면 된다. 그래서 나눗셈을 쭉 해결을 하고 소수가 마지막에 나오면 거기에서 정지를 하고요. 자, 2와 3 이라는 것을 모아서 곱을 취해주면은 소인수분해가 끝나게 된다. 자,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주면서 자연수에 대한 성질을 이제 좀 한 가지 더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찾고 약수의 개수를 알아볼 수가 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의 약수를 말할 때 1, 2, 3, 4, 6, 12라는 약수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것은 아까 여기 막 빨간색으로 지워놓은 1, 12, 2, 6, 3, 4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봐라? 그럼 얘네들은 요 2, 2, 3을 이용해서 적당히 곱해줌으로써 이거 다 만들 수 있어. 여기에 2와 2 곱해서 4 만들 수 있죠? 2와 3 곱해서 6 만들 수 있죠? 2와 2와 3을 곱해서 12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인수를 적당히 짝을 지어주면 약수가 나타나게 된다. 약수가 나타난다.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찾아줄 수가 있다. 거기에는 표를 하나 도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표를요, 여기를 잠깐 지우고 선생님이 쓰도록 할게요. 자, 12의 약수를 구하려고 할 때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할 때요, 표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자,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자, 여기에서요, 아까 1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쓰임새가 있잖아요. 또 여기 2에 있었고 곱하기 1을 여기다가도 써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수 1을 어디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본수까지 살려줘야 12 곱하기 1이라는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듯이 이쪽에서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1부터 2의 제곱이 될 때까지 2와 2의 제곱으로 이 지수가 나올 때까지 1, 2와 2 제곱. 여기는 3이 있죠. 그러니까 1과 3. 여기에 만약에 3의 5제곱이 있었으면 1, 3, 3제곱, 3, 4제곱, 3, 5제곱까지 써주는 거예요. 자, 요 표에 대한 규칙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끼리끼리 곱을 취해주면 된다. 자, 1 곱하기 1, 1. 그 다음 2 곱하기 1, 1. 2 곱하기 1이 1이래요. 2 곱하기 1, 2. 2의 제곱 곱하기 1, 4가 되고, 그 다음 3, 1은 3, 3, 2, 6, 3, 4, 12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얘네가 모두 약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에는 약수를 찾아라 그러면 1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해줬죠. 1 되나, 2 되나, 3 되나, 4 되나, 5 되나, 6 되나, 7 되나, 8 되나, 9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줬는데, 이제 소인수분해가 됐다면 1부터 시작해서 2와 2제곱까지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이런 표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리고 약수를 찾아줄 수 있는데 약수의 개수까지도 바로 이거 안 찾아도 돼요. 약수의 개수는 더 금방 찾아요. 약수의 개수. 야, 12의 약수가 몇 개야? 물어보면 1, 2, 3, 4, 6, 12요. 6개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요. 이제 이 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2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1과 2와 2의 제곱이라고 하는 3개의 숫자를 놓고 표를 만들어 줄 거란 말이에요. 또 여기에 3의 1제곱이 있었으니까 1과 3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니까 가로에 3칸, 세로에 2칸,
이거 반대로 쓰면은 2칸, 3칸이 되겠죠? 네. 3칸, 2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3칸과 여기에 2칸이 곱을 취해주게 되면서 6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6개가 된다는 건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지수가 2예요. 지수가 2니까 여기에 하나 더, 요 1을 생각해 줄 거기 때문에 지수 2에다가 숫자 하나를 더 더해서 3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2가 있었으니까 2 더하기 1을 생각하고 여기에 1이 있었으니까 1에다가 또 1을 더해서 2를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곱해주면 3 곱하기 2 해서 6개의 약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예제 하나 보고 갈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제곱이라고 하는 숫자, 이거는 사실 보니 8, 9, 72가 되는 거죠.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약수 직접 안 찾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에 3이니까 4, 여기에 2니까 3 곱하면 12, 약수의 개수는 12개다. 자, 표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2의 세제곱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1, 2, 2제곱, 2 세제곱까지 요 표를 채우고요. 또 3의 제곱이니까 1, 3, 3제곱까지 요렇게 표가 더 추가가 돼서 자, 그럼 1칸, 2칸, 3칸, 4칸, 5, 6, 7, 8, 9, 10, 11, 12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2개. 알겠어요? 네. 지금 소인수분해 소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을 달리 해결을 해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소수의 의미가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앞으로 어려운 내용들도 점점 미해결 문제도 여러분들이 만날 날이 있겠다. 소수란 위대한 역사적 산물이다. 네, 요거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거듭제곱, 소수, 합성수, 소인수분의 방법 그 의의까지 뜻까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자, 즐거운 깨달음의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우리 온라인 원격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알죠? 그것들 충족하게 잘 맞추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